모두가 그를 무면허 가짜 지하 의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치유사입니다. 제노스는 치유사들이 역사를 크게 이끈 나라 흐레제스 왕국의 젊고 재능 있는 치유사입니다. 흐레제스 왕립병원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재능 있는 치유사들로 전 세계에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노스는 정식 교육과 면허를 가진 다른 치유사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무면허로 빈민가에서 독학한 치유사입니다. 그는 엘프하인 릴리와 함께 낡은 큰 집에 살며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누구든 질문 없이 치료합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동거인이 있는데 집안을 떠다니기만 하는 밀프 유령 카밀라입니다. 어느 평범한 날 제노스는 찾아온 환자들을 모두 치료한 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환자 집으로 방문하고 릴리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가 떠난 직후 여러 종족의 추종자들이 병원에 와서 그와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마뱀 소녀 조피아 멍청한 털복숭이, 링가, 그리고 어둠의 엘프 근육 엄마 로브를 포함해요. 소녀들은 먼저 이 제노스를 볼 권리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그를 어떻게 검사하길 원하는지 이야기하지만 릴리가 화가 나서 그들을 가로막아요. 그녀는 아무도 그에게 열광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새 소녀를 달래고 난 후 릴리는 함께 저녁을 먹자고 초대하며 제노스가 돌아오면 같이 먹을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가 빨래하러 방을 나가자 털복숭이와 근육 엄마는 저녁 식사 전에 맛있는 찌개를 맛보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해요. 그 요리 한 모금만으로도 더 먹고 싶어지고 도마뱀 소녀조차 오래 참지 못해요. 세 사람은 기록적인 시간 안에 찌개를 다 먹었지만 이제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야 하는 가운데 릴리가 돌아오고 이 멍청한 년들이 저녁 식사 전체를 먹어치운 것을 보고 충격에 빠져요. 그들은 음식을 다 먹었다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지만 그때 카밀라가 화가 난 채로 도착한다. 오늘 저녁 식사에 정말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새 소녀는 그녀를 무서워하며 릴리를 도와 두 번째 요리를 하겠다고 자원한다. 릴리는 안타깝게도 재료가 더 없다고 알리고 그래서 그녀를 위해 최고의 재료를 구해 오기로 결정한다. 소녀들이 저녁 식사 걱정에 바쁠 때 제노스는 집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가는 길에 그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억누르며 배를 꽉 잡고 있는 야수소녀 티를 지나친다. 그는 그녀의 증상을 살피기 위해 멈추지만 그때 야수소녀의 주인이 나타나 그녀가 어디에 있었냐고 묻는다. 틸은 배가 아파서 의사에게 갔지만 돈이 없어서 진찰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거만한 그 자식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배가 아픈 척한다고 노예인 그녀가 하루 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일하러 가고 제노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드라마를 지켜볼 뿐이다. 왜냐하면 그건 그의 일이 아니니까. 그동안 그 멍청이는 틸을 지역 묘지로 데려가서 무덤 위에 던지고 아무도 모르게 유령을 풀어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무덤 안에 숨겨진 귀중품을 찾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발로 차서 굴러떨어뜨린다. 그녀는 계속 배를 꽉 잡고 있고 멍청한 주인이 일을 시키자 유령이 그녀의 통제권을 잡기 시작한다. 그 멍청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빈손으로 돌아오면 저녁 식사를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유령에게 사로잡혀서 갑자기 그를 공격하며 발톱으로 그의 내장을 찢어버린다. 그 멍청이는 자신이 망했음을 깨닫고 더 이상 그녀를 복종시키지 않자 피 흘리며 빠르게 도망친다. 그는 가는 길에 제노스를 만나서 미친 노예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제노스는 자신에게 그런 건 시간 낭비라고 답한다. 그때 틸이 그곳에 도착하고 제네스는 그녀를 둘러싼 어두운 에너지를 볼 수 있다. 그는 깡패에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고 그는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답한다. 제네스는 믿지 않지만 깡패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에게 그의 야생 노예를 내려놓고 보상을 약속한다. 갑자기 틸이 다시 그 깡패에게 달려들자 제네스는 재빨리 그를 구하고 옆으로 던진다. 그 야수소녀는 그를 다음 목표로 삼아 힘껏 돌을 던진다. 제네스는 몸에 구멍이 뚫릴 수 있었던 돌들을 쉽게 피하며 깡패는 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네스는 자신이 치유사라고 답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보통 그의 직업에서는 좋지 않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틸이 거대한 바위를 그들에게 던지고
제노스는 마법으로 뒤덮인 주먹으로 그것을 산산조각 낸다. 틸은 엄청난 속도로 그에게 돌진하고 그는 몇 차례 공격을 피한 뒤 그녀가 그의 마법 장벽을 때리게 하여 그녀를 건물 쪽으로 날려버린다.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게든 잔해 속에서 기어나오지만 그 때문에 유령이 그녀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한다. 제노스는 마침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만 그녀를 도우려 할 때 틸이 그의 팔을 문다. 제노스는 신경 쓰지 않고 즉시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해 상처를 치료하고 그녀에게 붙어있던 유령을 쫓아낸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유령도 정화한 뒤 오늘은 이만큼 했다고 선언한다. 부유한 그 자식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야 제노스가 숙련된 치유사임을 믿게 된다. 그는 자신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제노스는 오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대답한다. 그 남자는 자신이 죽어간다며 즉시 치료해달라고 요구하고 제노스는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한다. 남자는 비용을 대기 위해 지갑을 내밀지만 제노스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남자는 화가 나서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의료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지만 제노스는 면허도 없으니 신고해 바라며 의료위원회가 엉덩이를 내밀라고 한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제노스는 남은 대가로 야수소녀를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부자는 즉시 그 거래에 동의하고 제노스는 지체 없이 치료에 들어간다. 그 후 그는 의식을 잃은 야수소녀 곁에 머물며 그녀가 깨어나길 기다리는데 그녀의 복통이 다시 심해진다. 그녀가 제노스에게 누구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그녀의 새 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준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뭔가 확인해야 한다며 틸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새 주인이 변태라고 생각해 당황하지만 노예라 어쩔 수 없다. 틸이 셔츠를 벗자 제노스는 그녀의 고통을 일으키는 담석을 발견한다. 그는 닥터 하우스처럼 의학 용어를 읊으며 마법으로 담석을 몸 밖으로 꺼낸다. 틸은 즉시 기분이 좋아지고 제노스에게 어떻게 했냐 묻자 마법으로 몸을 열고 돌을 빼낸 뒤 다시 봉합했다고 답한다. 틸은 믿기지 않지만 제노스는 겸손하게도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 말한다. 틸은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할 뿐이지만 제노스는 감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자신이 쓴 비용을 갚길 원한다. 틸은 뭐든 하겠다며 글럭글럭 3,000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제노스는 평범한 심프가 아니었고 그녀에게 특별한 약초를 찾아오라고 말한다. 틸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특별한 약초를 찾아오고 제노스는 이제 그녀가 완전히 빚을 갚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농담하는 건지 진심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제노스는 자신이 그녀 없이는 이 약초를 찾지 못했을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자신을 사준 빚을 갚았고 이제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한다. 틸은 믿을 수 없었지만 제노스는 노예 계약서를 찢으며 이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소유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감동해 그에게 감사하고 제노스는 만약 치료사가 필요하면 자신의 진료소에 오라고 하지만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고 경고한다.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3명의 심프들이 저녁 재료를 들고 돌아온다. 제노스는 자신이 왕국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모험단 중 하나였던 존경받는 황금 봉황단의 일원이었던 때를 떠올린다. 어느 날 아스턴이라는 파티장이 제노스에게 더 이상 가난한 빈민촌 출신 평민을 파티에 두지 않겠다며 퇴직금으로 그 말을 건넨다. 아스턴은 제노스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그 없이도 훨씬 낫다고 주장한다. 제노스는 혼란스럽다. 그는 파티가 결성된 이후로 계속 도와준 강력한 치유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스턴은 그를 조롱하며 공식 치유사 자격증도 없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운 바보라고 비웃으며 쓸모없다고 말한다. 제노스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아스턴과 그의 친구들은 그의 얼굴을 비웃으며 자신은 단지 고기 방패일 뿐이라고 조롱한다. 아스턴은 이제 그들이 왕국에서 가장 강한 파티가 되었으니 사실상 유명인사라고 말한다. 귀족들로 가득한 파티에 빈민 출신 평민이 있다는 건 보기 좋지 않다고. 아스턴은 금화가 그에게 어디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절대 파티에 있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제노스는 이게 사실 그를 조용히 하게 하려고 준 돈이라는 걸 깨닫고 일어나서 방을 나서며 이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한다. 목적 없이 걷던 중 갑자기 누군가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고 조사하러 간다.
남자와 여자가 엘프 노예를 제압하려다 하는 것이었고 그녀를 못생긴 귀족에게 팔려고 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노예 소녀는 저항하며 도망치려 하고 남자는 그녀의 다리에 화살을 쏜다. 그는 다가가 목깃을 잡지만 엘프는 불같이 화를 내며 공격자의 손을 물어뜯어 더 화나게 만든다. 남자는 단검을 꺼내 그녀의 배를 찌르고 여자는 그녀를 망쳐버린 것에 짜증을 내며 그를 멍청이라고 부른다. 제노스는 피범벅인 노예 소녀의 시체를 두고 논쟁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재빨리 개입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노예 소녀 대신 금화를 건네며 거래를 제안하고 여자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인다. 두 사람은 즉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제노스는 재빨리 그녀의 상처를 살펴본다. 노예 소녀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제노스는 놀라운 치유사로서 그녀를 쉽게 완전히 치유한다. 노예 소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놀랐고 제노스의 도움에 감사한다. 그녀는 자신을 릴리라고 소개하며 바로 제노스가 그녀를 위해 지불한 금화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한다. 제노스는 이를 깨닫고 그것은 별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사실 그는 그런 멍청이 아스탄에게서 받은 불쌍한 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릴리는 제노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사인지 묻지만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치유 면허도 없다고 답한다. 그녀는 어디에 사는지 묻지만 그녀는 배고프고 집이 없다고 답한다. 제노스는 그녀를 데리고 작은 선술집으로 가서 더 좋은 옷과 따뜻한 음식을 챙겨준다. 릴리는 배고파서 먹으며 제노스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냐고 묻자 그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대답하는데 사실은 더 이상 먹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도마뱀 인간 한 명이 선술집에 들어와 물을 좀 달라고 한다. 그는 팔에서 총알 구멍으로 보이는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린 채 의자에 앉는다. 제노스가 다가가 상처를 살펴보며 사실상 긁힌 상처라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한다. 도마뱀 인간은 제노스를 바보 취급하지만 제노스는 말 한마디 없이 팔을 들고 치유 마법을 외워 상처를 즉시 완전히 치료한다. 도마뱀 소녀는 놀라면서도 기뻐하며 즉시 제노스에게 돈을 건네고 선술집을 떠난다. 제노스는 조금 혼란스러워한다. 누군가를 치료하고 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릴리는 치유사들은 치료비를 받는 게 꽤나 일반적이라고 말한다. 제노스는 앞으로 이 개념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진료소를 열기로 한다. 그 문제 중 하나는 그가 빈민가 출신이라 합법적인 운영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라 아마도 불법으로 일하는 지하 치료사가 되어야 할 거라는 것이다. 릴리는 이 결정에 꽤 만족하는 것 같고 평생 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제노스는 이렇게 어린 소녀를 불법 운영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지만 릴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당분간 함께 있도록 하기로 한다. 그는 그녀를 마을의 버려진 구역으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대부분 집들이 파괴되어 있고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릴리는 왜 이렇게 나쁜 곳에 있는지 묻고 제노스는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쓸 멀쩡한 집을 찾고 있다고 말하며 마침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집 하나를 발견한다. 그는 집 전체를 점검하기 시작하는데 상태가 꽤 안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노스는 단지 지붕이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에 행복해한다. 왜냐하면 그의 대부분 인생 동안 그는 옛 파티에 있을 때 밖에서 잠을 자야 했기 때문이다. 릴리는 자신의 빛 마법으로 주변을 밝히고 제노스는 모든 것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들은 바로 카밀라 자신인 유령과 마주친다. 릴리는 유령이 죽음의 손길을 가진 가장 강력한 언데드 몬스터라 생각하며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해 제노스 뒤에 숨는다. 카밀라는 신선한 먹잇감이 자신의 궁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제노스는 침착하게 치유 마법을 시전하고 그로 인해 그녀의 팔이 사라진다. 그녀는 인간이 방역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릴리는 놀라서 그가 어떻게 유령과 싸우는지 묻는다. 제노스는 혼란스러워하며 이미 수백 명과 싸워봤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아스탄이 심심할 때마다 제노스를 가장 깊은 던전으로 보내 유령들과 싸우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제노스는 곧 그들이 자신의 치유 마법에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현재로 돌아와서 제노스는 카밀라에게 사과하지만
여기 머물고 싶다며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유령이 다시 공격하기로 결심하지만 제노스는 쉽게 그녀를 밀어낸다. 카밀라는 자신이 유령들의 여왕인데 인간이 감히 자신에게 도전한 적이 없었다며 짜증을 낸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리고 작은 유령 군대를 불러 제노스를 처리하게 한다. 하지만 지하치유사는 너무 강해서 하이힐을 시전해 낮은 레벨의 유령들을 즉시 죽이고 카밀라만 남긴다. 제노스는 다시 이렇게 무단 침입한 것을 사과하며 최소한 진료소를 운영할 빵 하나만 얻을 수 있는지 묻는다. 카밀라는 이 인간이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공간을 함께 쓰기로 동의하지만 2층은 자신의 개인 공간이라며 사라진다. 며칠이 지나고 그 방은 최종 조정을 거치며 곧 진료소처럼 변하기 시작한다. 릴리가 광고를 해야 할지 묻자 제노스는 별다른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때 문이 열리고 도마뱀 인간이 다시 들어온다. 그는 자신을 존이라고 소개하며 이번에는 여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말한다. 여동생은 제노스를 보며 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노스는 그녀가 마법 독탄에 맞아 팔 전체가 감염된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이미 죽은 팔이기 때문에 절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얼마를 내야 하냐고 묻고 제노스는 10만 달러라고 답한다. 존은 이 가격이 간단한 절단 수술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며 화를 내지만 여자는 그를 달래며 제노스가 똑똑해서 그녀가 도마뱀 부족의 리더인 조피아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제노스는 사실 그걸 몰랐지만 그는 이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빈민가의 주요 가문 지도자들 중 하나인 조피아도 있는데 그녀는 부자들에게서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죠. 조피아는 그에게 그렇게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라고 묻고 제노스는 무심하게 새 팔을 재생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든다고 대답해요. 그 말에 그녀는 충격을 받으며 재생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죠. 그는 혼란스러워 보이며 팔을 잘라내고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해요. 조피아는 충격을 받았지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가 요구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해요. 곧 그는 그녀를 테이블에 눕히고 영적인 메스를 사용해 팔을 절단한 후 새 팔을 재생해요. 제노스는 치유사들이 보통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고 조피아는 그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그에게 올 것이라고 말해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 밤 환자들을 돌본 후 제노스는 카밀라와 릴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릴리가 묻기를 왜 도마뱀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다치기만 하냐고 묻네요. 제노스는 지하 빈민가에 끊임없이 전쟁 중인 세 개의 파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한쪽은 도마뱀, 인간 한쪽은 오크 마지막은 퍼리족이다. 그때 그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문이 열리며 퍼리족 무리와 함께 데미휴먼 소녀가 들어오는데 그녀는 자신을 퍼리족의 리더인가라고 소개한다. 제노스는 그녀가 모든 도박 운영을 담당하며 꽤 폭군님을 알고 있어서 오늘은 영업 종료라며 긴급한 일이면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한다. 링가는 웃으며 아무리 도마뱀 인간들을 때려 눕혀도 항상 완전히 치유되어 다시 나타난다며 자신이 제노스가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커다란 도끼를 집어들고 그에게 다가오며 도마뱀 인간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그를 죽이겠다고 선언한다. 그녀가 돌진하자 그의 주변에 있던 방패가 도끼를 산산조각 낸다. 모든 퍼리족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자 그들은 그의 집을 부수기 시작한다. 그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듣지 않자 갑자기 카밀라가 나타나 집이 파괴된 것에 분노한다. 분노한 유령을 보고 모든 퍼리들이 오줌을 싸지만 그녀가 그들을 죽이기 전에 제노스가 막으며 이 병원은 생명을 구하는 곳이지 빼앗는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카밀라는 그를 내버려 두기로 하고 다시 올라가고 링가는 즉시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 유령을 상대할 수 있는 남자가 퍼리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제노스는 걱정하지 말라며 아마도 자신의 병원에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올 것임을 깨닫는다. 그의 병원은 한동안 번창해 왔는데 도마뱀파와 퍼리 진영 양쪽에서 환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다. 그들 외에도 이제 오크 한 명이 도착해 제노스에게 그들의 지도자 위대한 레이디로가 아프다며 진찰해 달라고 한다. 제노스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오라 하지만 오크는 레이디로가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퍼리들과 도마뱀파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며 선물을 가져오고 건물을 짓고 있다고 거절한다. 레이디로는 이렇게 많은 적들로 둘러싸인 곳에 올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제노스는 지친 한숨을 쉬며 오크를 따라 그들의 소굴로 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어두운 동굴을 지나서 아름다운 근육 엄마가 왕좌에 앉아 있고 주변에 오크들이 가득한 곳으로 도착한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지만 론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한다. 도마뱀 사람들과 털복숭이들이 새 지하 치유사에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어대기 때문이다. 제노스는 이 일에 신경 쓰기 싫어한다. 그의 클리닉이 유명해지면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당국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자 그녀는 대신 그에게 문제를 스스로 찾으라고 도전한다. 제노스는 차분히 그녀에게 다가가서 외부 상처가 있는지 전신을 살피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그 후 내부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를 검사하는데 곧 그녀의 배 안에 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아기가 아니라 모노스톤이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삼킨 폭발성 돌이라고 말한다. 제노스는 누군가가 그녀를 독살하려 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밥 공기를 먹다가 우연히 삼킨 것이라고 한다. 제노스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한다. 곧 똥을 싸게 될 거라고 하지만 론은 그를 막으며 자신이 실수로 조금 씹었는데 그 때문에 돌이 매우 불안정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폭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크들이 즉시 그녀를 둘러싸며 그녀와 함께 죽을 것이지만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제노스는 이런 멜로드라마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떠나려 돼. 하지만 론은 보물 상자 중 하나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며 그걸 그가 가지길 원한다고 말한다. 그는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론은 즉시 그에게 황금 열쇠를 던지며 그걸로 보물을 열 수 있다고 말한다. 제노스가 왜 그러는지 묻자 론은 제노스가 항상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론은 그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가 지금까지 해온 좋은 일을 계속하길 바란다. 제노스는 한숨을 쉬며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서서 그녀에게 다가가 마법 메스를 꺼내 그녀의 배를 가른다. 오크들은 경악하며 그를 공격하려나 하지만 그들이 그를 둘러싸기도 전에 제노스는 마나 스톤을 꺼내 그녀의 배를 다시 치료한다. 그녀는 이것이 처음 보는 일이라 충격을 받았지만 즉시 제노스에게 폭발하기 전에 버리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제노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폭발하자 두 주먹 사이에 돌을 잡는다. 먼지가 가라앉은 후 론은 제노스에게 흠집 하나 없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어리둥절한다. 제노스는 몸을 털고 열쇠를 다시 로에게 던지고 떠난다. 론은 그를 멈추며 왜 그녀를 치료했는지 묻는다. 그가 혼자서 모든 돈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제노스는 공정한 값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준 것은 단순한 수술에 비해 너무 많았다고 한다. 그날 이후 세파벌의 지도자들은 이유도 없이 정기적으로 그를 찾아오기 시작한다. 제노스는 그들이 완전히 직업이 없다고 치부하지만 릴리는 그들이 제노스를 좋아한다고 의심한다. 카밀라는 세 지도자 모두 그에게 완전히 사랑에 빠졌으며 곧 서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확증한다. 제노스는 무시하며 자신은 평범한 치유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밀라의 말은 사실로 드러난다. 어느 날 세파벌의 지도자들이 차례차례 그를 방문하며 선물과 음식을 가져오고 다음 날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다음 날 아침 세파벌 모두 병사들과 함께 전장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침내 지하세계의 무조건적인 왕이 누군지 결정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제노스와 릴리가 경기장에 도착한다. 그러나 지하 의사는 싸움을 멈추는 대신 이제야말로 모든 걸 한꺼번에 풀어버리라고 말한다. 그 말에 힘입어 조피아는 단검을 꺼내 링가를 공격하며 선제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 퓨리는 빠르게 공격을 피한다. 오크가 싸움에 끼어들어 조피아에게 뛰어들지만 그녀는 공격을 피하고 뒤로 물러난다. 바로 이때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한다. 세파벌이 서로 칼과 주먹을 휘두르며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각 파벌의 지도자들은 죽이려는 의도로 치명적인 일격을 주고받는다.
릴리는 이 모든 상황에 매우 당황하는 듯 보이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하루 종일 싸우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모든 상처가 마법처럼 치유된다. 마침내 지도자들은 제노스가 모두를 동시에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노스는 싸움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든 상관없다며 그들이 자신의 환자이기에 계속 치료할 것이라고 답한다. 이때 지도자들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웃음을 터뜨린다. 그들은 휴전을 맺고 함께 지하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리기로 결정한다. 릴리는 이 일에 정말 기뻐하는 반면 제노스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 매우 힘들다며 많은 돈을 청구하겠다고 말한다. 며칠 후 조피아와 그녀의 오빠가 다시 제노스의 진료소를 찾아 치료를 받는다. 링가와 로도 그곳에 편하게 앉아있는 가운데 제노스는 조피아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다쳤는지 묻는다. 조피아는 자신이 정말 부유한 귀족들만 골라 훔친 뒤 빈민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도둑이라며 어제 그 일을 하다가 왕실 경비들과 싸움이 벌어져 다쳤다고 말한다. 오빠는 자신은 상황이 달랐다며 아이언 로즈라는 미친 여자가 길거리에서 그를 발견하고 진짜 미국인처럼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카밀라는 미소 지으며 제노스에게 그가 수년 만에 세계의 적대 세력을 처음으로 통합했으니 이 아이언 로즈가 곧 그를 찾아올 것 같고 귀족들이 이를 위협으로 여길 거라고 말한다. 제노스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앉아 릴리가 모두를 위해 준비한 잔치를 먹기 시작한다. 카밀라의 말은 사실임이 드러난다. 철장미라 불리는 여자가 이미 빈민가에 들어와 털복숭기들이 도마뱀 인간들과 카드놀이를 하며 평화를 즐기고 오크들과 털복숭기들이 농담하며 웃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맥주를 마시는 도마뱀 인간 한 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빈민가에 온 지 오래되었는데 많은 것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한다. 도마뱀 인간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제 모두가 서로를 알게 되었고 모두가 같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싸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여자는 전쟁을 멈춘 중재자가 누구인지 묻지만 도마뱀 인간은 중재자가 눈에 띄지 않는 걸 좋아해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라고 답한다. 이에 미친 여자는 그의 칼날을 잡아당기고 총을 그의 배에 들이대며 쏠 것이라 위협하지만 그는 여전히 제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도움을 외친다. 다행히 조피아와 그녀의 오빠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고 여자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조피아의 손 상처가 이미 치유된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도시를 걸어 다니다가 늦은 밤 제노의 진료소를 우연히 발견한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 도시로 가는 길을 묻지만 그가 도우려 하자 즉시 총을 꺼내 연막탄을 그에게 쏘고 릴리는 공포에 질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며 지켜본다. 그 여자는 자신이 한동안 요정을 노리는 납치범을 조사해 왔고 오늘 마침내 그를 찾았다고 말한다. 릴리는 제노가 납치범이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그 여자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다른 종족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듣지 않으려 한다. 릴리는 당황하며 제노가 자신을 구해줬다고 말하고 그제서야 여자는 성급하게 판단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릴리에게 자신이 제노에게 수면 카스 총알을 쐈을 뿐이며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키지만 제노가 가스 구름 속에서 멀쩡히 나오는 것을 보고는 어여하니 벙벙해 한다. 그 여자는 경고 없이 쏜 것에 대해 제노에게 사과하지만 어떻게 멀쩡할 수 있냐고 묻는다. 제노는 평범한 방어 마법으로 그녀의 공격을 막았다고 답하고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마법 총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제노가 평생 방어 마법 연구에 헌신한 천재 마법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말한다. 제노는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할지 몰라도 왕실 기사단 부사령관 크리슈나를 배신할 수는 없다고 믿지 않는다. 제노와 릴리는 여성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그녀는 그들에게 수사 임무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다. 제노는 즉시 새 지도자들에게 신호를 보내 그의 집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하며 그들이 그것을 잘 따라오기를 바란다. 그는 이후 크리슈나와 대화를 나누며 모든 시민이 왕실 기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하고 그녀는 수십 년간의 적대 관계를 끝낸 사람을 체포하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제노는 미친 여자가 자신을 체포하러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크리슈나는 계속해서 말한다. 3마리 반인 종족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어야 하며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도시의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정체를 숨기고 있는 빈민가 사람들을 흔들려고 했다고 설명하며 그림자 뒤에 있는 남자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뛰어난 사악한 두뇌임을 확신하게 만든다. 제노는 긴장하며 그녀에게 그녀가 찾고 있는 사람이 단지 은둔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크리슈나는 믿지 않으며 세 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은 곧 나라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노는 이미 밤이 깊었으니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는 그녀에게 도시로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크리슈나는 구석에 빈 침대를 발견한다. 제노스는 그녀에게 그 침대를 버리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녀는 바로 그 침대를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노스는 혼란스러워하자 크리시가 말했어요. 그녀는 목표를 찾기 위해 빈민가 근처에 거점을 마련해야 해서 여기 머물러야 한다고요. 그녀는 제노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임대료를 낼 테니 카밀라는 또 다른 위험한 여자가 그의 삶에 뛰어들었다며 그를 놀리러 내려왔어요. 크리시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제노스에게 그녀가 그의 집에 머물도록 강요했어요. 이로 인해 릴리가 매우 질투했어요. 크리시에게 제노스의 최강 여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릴리는 그의 무릎에 올라가 그에게 머리를 쓰다듬게 했어요. 이 모습을 본 카밀라는 다시 투명한 모습으로 내려와서 제노스의 귓속말로 그를 놀라게 했어요. 그 후 릴리는 계속해서 자신이 제노스와 얼마나 가까운지 자랑하려 했지만 불행히도 크리시는 차를 불어내느라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릴리는 결국 곧 잠이 들었고 침대에 눕힌 후 제노스는 크리시와 이야기를 나누러 돌아왔어요. 그녀는 그에게 릴리를 유괴범들로부터 구해낸 사건의 세부 사항을 묻지만 그는 그에 대해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크리시는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한 후 중재자를 찾는 그녀의 주요 임무로 돌아간다. 그녀는 여전히 제노스가 방어 마법에 능한 천재 마법사라고 믿으며 그와 비슷하게 치유 마법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가 팔을 재생시킬 수 있을까? 제노스는 그것이 정상적인 수준의 치유 세계는 흔한 일이 아니냐고 묻지만 크리시는 자신의 목소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인 치유사만이 잃어버린 팔다리를 재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제노스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전에 싸움에서 조피아의 팔을 심하게 다쳤지만 어제 빈민가에 왔을 때는 팔이 완전히 괜찮았다고 말한다. 크리시는 만약 그것이 빈민가에 사는 높은 수준의 치유사의 작품이라면 그 사람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녀가 찾고 있는 중재자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제노스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 빈민가에 대해 공격적이고 열정적인지 묻고 크리시는 그녀의 어머니가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러 빈민가에 왔던 친절한 여자였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결혼 반지를 훔치려다 빈민가에서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런 범죄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영웅이 되겠다고 맹세했고 가장 어린 기사 부사령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음날 크리시는 다시 빈민가를 조사하러 떠나며 제노스에게 밤까지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조피아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녀를 치료하는 동안 제노스는 크리시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지만 카밀라는 그것은 별것 아니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제노스가 조피아를 치료하는 것을 마치자 크리시가 집으로 돌아오고 두 여성은 즉시 대치하게 됩니다. 릴리가 개입하려 잠하며 조피아도 길을 잃어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지만 크리시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치료한 중재자에 대해 묻고 그가 빈민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조피아는 그녀를 비웃으며 악한 사람들은 사회의 어느 구석에나 있다고 말하지만 크리시는 계급주의자일 뿐인 멍청이로서 빈민가 사람들만을 탓한다. 그녀에게 그녀가 조사하는 유괴조직 뒤에 있는 사람은 고위 귀족이라고 말하지만 왕실 기사단은 아무리 명백해도 그를 조사하려 하지 않는다. 크리시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지만 조피아는 그녀의 정의감이 가짜라고 말하며 중재자는 계급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그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한다. 크리시는 격분하여 그녀를 쏘려고 하지만 제노스가 그 사이에 서서 기사에게 그녀가 그의 환자를 쏘지 못하게 한다. 크리시는 그에게 무슨 소리냐고 묻고 제노스는 그녀와 솔직히 말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그녀가 찾던 치유사이자 중재자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방어 마법 전문가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치유 마법을 익혔을 리 없다고 말하며 그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역시 반인종과 중재자의 편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모든 연을 끊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완벽한 기사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그와 함께 지내면서 더럽힐 수 없기에 다른 곳에서 머물며 빈민가에서 일하겠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진료소를 떠나 빈민가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제노스는 그녀가 일방 통행길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크리시는 대신 조피아가 납치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한 귀족 칼린더의 집으로 곧장 간다. 크리시는 칼린더에게 최근 이 지역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의 저택 보안을 깜짝 점검하러 왔다고 말한다. 칼린더는 기꺼이 그녀의 점검을 허락하고 크리시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조피아가 아까 그냥 헛소리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 돌아서려던 찰나 크리시는 경비 배치에 이상한 점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칼린더 집에 경비원이 너무 많고 대부분이 후문 근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녀는 더 조사하기로 결심하고 납치 피해자들로 가득한 지하 감옥을 발견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구하러 왔다고 하지만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쏜다. 크리시가 돌아서자 칼린더가 그녀가 들어오기 전에 압수당했던 자신의 총으로 그녀를 쏘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는 그녀의 팔을 다시 쏘아 부수고는 웃으며 유명한 철장미가 자신 앞에서 무력한 찌질이로 전락했다고 조롱한다. 크리시는 이제 아무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깨닫지만 다행히 조피아가 제노스를 제때 그곳으로 이끈다. 칼린더는 지체하지 않고 그를 향해 총을 쏘지만 제노스가 모든 공격을 쉽게 막아낸다. 이 광경에 뚱뚱한 놈은 겁에 질려 두 번째 총을 꺼내려다 허공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제노스가 총을 집어들어 그를 겨누자 칼린더는 자신에게 사과하는 귀족에게 감사해야 한다며 간청한다. 제노스는 한숨을 쉬며 그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를 쏘지만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기절시킨다. 그는 댄 크리시를 향해 돌아서는데 그녀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제노스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실 기사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며 팔을 다시 자락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완전히 치유된 후 크리시는 드디어 제노스가 치유사이자 그녀가 찾던 중재자임을 이해한다. 그녀는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자신은 그와 맞먹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노스는 그녀에게 그녀가 여기 아이들의 영웅인 이유는 그들이 처음 행동에 나선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크리시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곧 아이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병사들을 부른다. 제노스는 조피아에게 누군가 다가오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크리시는 즉시 그들을 따라가며 왜 그가 그녀를 구했는지 제노스에게 묻는다. 그는 차갑게 그녀에게 하룻밤 묵은 것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오늘 치료비와 함께 그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한다. 며칠 후 제노스는 릴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가지만 익숙한 거리들을 지나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빈민가의 외로운 고아였는데 어느 날 모험가 아스탄이 그를 고용하려고 찾아왔다. 아스탄은 제노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심부름을 시키거나 노예처럼 부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제노스는 자신이 치유 마법을 조금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그 말을 무시했다. 가난한 고아가 그런 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노스를 파티에 받아들이고 함께 모험을 시작했다. 아스탄이 몬스터와 싸울 때 제노스는 그 뒤에 서서 상처를 빠르게 치유했는데 아스탄은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꼈다. 그는 모두 자신의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제노스는 쓸모없이 그 뒤에 서 있기만 했기 때문에 그를 해고했다. 현재 아스탄은 강력한 귀족이 위로한 몬스터 모피를 얻기 위해 골든 피닉스 파티를 몬스터 소굴로 이끕니다. 모두 꽤 여유로워 보이고
몇몇은 심지어 숙취 상태인데도 어디를 가든 연예인처럼 대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불꽃 여우들을 발견하고 아스타는 한 남자에게 방어 주문을 걸라고 명령한 후 무모하게 몬스터에게 돌진합니다. 몬스터가 그의 손을 물어 심한 화상을 입히자 아스타는 고통에 익숙하지 않아서 놀랍니다. 그동안 다른 멤버들은 여우들에게 공격당하고 아스타는 자신이 무능한 바보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숙취 때문에 만화를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방어 마법 담당 남자에게로 돌아섭니다. 아스타는 모두 후퇴하라고 명령하고 동굴을 빠져나오자마자 서로 실패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방어 담당자는 아마도 제노스가 그동안 치유 마법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아스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지만 적절한 자격을 갖춘 다른 치유사를 고용하기로 결심한다. 몇 주 후 아스탄과 그의 일행은 유민이라는 치유사와 함께 동굴로 돌아온다. 불행히도 이번에는 몬스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즉시 기습 공격을 시작한다. 아스탄은 몬스터의 공격을 막아내지만 그의 일행의 마법사는 화염구에 맞아 방어 마법을 뚫고 다쳐버린다. 유미는 즉시 그를 치료하기 시작하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아스타는 몬스터를 맞추기 위해 애쓰지만 금세 지쳐버리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유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면 마법사가 죽을 것이니 후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아스타는 마지못해 명령을 내린다. 동굴 밖에 나온 후 그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방어 담당자를 꾸짖지만 유미는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스타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마법사를 즉시 치유하라고 말하며 다시 싸울 수 있게 하려고 하지만 유미는 그가 정신박약자냐고 묻는다. 그녀는 성인과 몇몇 최고 수준의 치유사만이 그런 부상을 즉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아스타는 지노스가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손상에서 계속 치유하고 있었던 건지 궁금해한다. 곧 그는 도시로 돌아오고 귀족의 집사가 와서 그에게 임무를 실패했으며 다시는 도시에서 얼굴을 비추지 말라고 한다. 아스타는 당황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실패의 책임을 지노스에게 돌린다. 집사는 그가 요청한 기회를 주고 아스타는 다시 그의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 지노스를 고용하기로 결심하며 명성을 쌓기로 한다. 곧 아스탄과 방어 담당인 게일이 빈민가로 가서 지노스를 찾고 이를 위해 세반인종 부족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그들은 먼저 도마뱀인 부족으로 가서 아스타는 조피아에게 2달 전에 빈민가에 온 치유사 지노스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조피아는 그 말을 듣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웃기 시작하며 아스탄이 정말로 지노스처럼 능숙한 사람을 해고할 만큼 멍청하다고 말한다. 붉은 머리의 남자가 기분을 상하고 검을 뽑으려 하지만 그는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도마뱀 전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피아는 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도 제노스도 그런 바보와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스타는 이 말에 격분하지만 조피아의 차가운 시선을 보고 자신과 그녀의 힘 차이를 깨닫고 즉시 물러섭니다. 그는 이후에 야수족 부족으로 가고 링가는 그가 제노스를 쏘아올린 바보라는 이유로 그를 조롱합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아스탄이 겁을 주려고 해도 그녀는 자신의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며 그를 겁줍니다. 다음으로 그는 오크들의 은신처로 가서 뢰브에게 비슷한 반응을 얻지만 이번에는 강한 척하지 않고 현명하게 떠납니다. 밖에 나와서 아스타는 제노스가 빈민가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갑자기 가일은 제노스가 릴리와 함께 거리를 걷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아스타는 강하게 행동하며 제노스에게 2달 만에 살아남은 건 운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제노스는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답하며 떠나지만 그게 아스탄을 답답하게 만들어서 그가 다시 파티에 합류하라고 소리친다. 제노스는 차갑게 거절하며 아무도 무급의 끔찍한 근무 조건의 일자리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금발은 모욕당한 듯이 말하며 이렇게 유명한 파티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 제노스는 한숨을 쉬며 파티가 정말 절박하다면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번에는 치유와 방어 주문에 적당한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아스타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그런 요구를 하지 말라고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때 빈민가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제노스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는 곧 사람들에 둘러싸이고 아스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모두가 떠나자 제노스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스타는 그에게 소리치기 시작하며 자신이 거기서 그를 데려온 사람임을 상기시킨다. 제노스는 그의 헛소리에 지쳐서 그냥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걸어가고 화가 난 아스타는 그를 공격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아스탄이 제노스에게 다가가기 전에 총알에 맞아 도로 옆으로 내던져진다. 크리시는 왕실 경비대 부대장 앞에서 누군가를 공격하려 한 그를 멍청하다며 꾸짖고 제노스는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그녀에게 이 빈민가 구역에 왜 왔냐고 묻고 크리시는 자신을 찾다가 길을 잃었지만 결국 잘 해결되었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아스타는 제노스가 빈민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왕실 경비대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아스탄이 일어나자 크리시는 그에게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말한다. 아스탄은 즉시 이를 가일 탓으로 돌리고 도망치며 나중에 제노스를 무시한 것에 대해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모두가 제노스의 집에 모인다. 세보스는 제노스에게 문제를 일으킬까봐 스파이를 보냈다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릴리는 제노스를 쫓는 것을 포기한 줄 알고 안도하지만 그때 카밀라가 뒤에서 나타나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 온갖 불법 의뢰를 처리하는 지하 길드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지만 제노스는 지하 길드가 큰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카밀라는 아스탄이 그를 되찾는데 그렇게 절박했다면 그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인다. 릴리는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안도하지만 그때 조피아가 어떤 조건만 맞으면 보수 없이도 어떤 일이든 맡는다는 이상한 용병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날 밤 늦게 릴리는 깨어있는 제노스를 발견하고 그를 위해 차를 준비한 뒤 긴장을 풀도록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준다. 그녀는 그 후 곧바로 잠이 들고 한편 그녀는 그가 자유롭게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고 제노스는 그에게 그가 아스타를 봤을 때 얼굴을 때렸어야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치유 마법에 능숙해졌냐고 묻기 시작하고 제노스는 어릴 적에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려 했지만 선생님에게 심하게 맞았다고 말한다. 카밀라는 부활이 금기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던 300년 전에는 인공 생명체가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인간과의 전쟁에서 악마 군대가 사용했던 무서운 골렘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마친 후 제노스는 잠자리에 든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카밀라는 하늘로 올라가 빈민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다. 그녀는 일부 빈민가가 불타고 있고 거대한 골렘이 난폭하게 휘젓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골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저주를 불러온 것 같아 겁에 질린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세요.